요즘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회 여건도 어렵고 너무 힘들고 회사나 개인이나 살림살이나 직장의 어떤 오늘도 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예를 들면은 그 수익성이 매우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기업들의 분석 결과 이 경상수지가 매우 말하면 까먹었다 심지어 말하면 어떤 회사는 70%, 어떤 회사는 60%, 이렇게 아주 절반 이상이 달아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매우 화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나서는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외적인 어떤 요인들, 국제적인 요인들, 이런 또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보면은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나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을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게 특별히 어떤 사람은 더 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똑같은 더위에서도 보면은 더위로 심하게 사는 사람이 있듯이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일종의 질병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그런 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스스로 다스리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릴 때 맨 먼저 해보는 것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화를 낼 일인가 이거지. 예?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인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계속 화를 내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이 화를 내는 게 적절한지, 화를 낸다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더 좋아질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화를 내면서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일일이 거의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 이것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 화를 내면서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말하면은 화를 가라앉히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 둘째는 몸을 이완시켜 보는 게 중요하다. 몸을 이완시키는. 심호흡을 한 10분 정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의자 앉아 눈을 감고 길게 또 깊게 코로 숨을 들이쉬어서 폐까지 한번 가도록 하고 숨과 공기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화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화가 가라앉게 되는 거지. 화가 욱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분 심호흡 같은 걸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 그대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을 푼다. 이런 부분도 역시 몸을 이완시켜 보면은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화난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그래서 억지로 와서 한번 웃어보는 거다.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근육이 이완되고 이런저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는 정신적인 화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럴 때 한번 이 거울을 한번 들어보면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한번 씩 웃어주고 그렇게 또 해보면은 근육에 또 웃음 가운데 미소 가운데서 이완되고 해서 또 화가 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화는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났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나도 혹은 남에게도 알려줌으로써 그 화를 적절하게 화에 대해서 대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화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참으면 사실 그 병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서 고통을 내가 받고 있다 하는 걸 적절히 표현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가 마음속의 병을 우리가 얻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 적절은 원래는 화를 많이 낸다고 병이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마음속에 가슴 속에 묻어놓고 이래 지내는 사람들이 되게 그 화병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이나 혹은 형제간이나 이런 경우도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라는 걸 적절하게 잘 표현해서 서로 그 화를 다스리면은 이런 거 말하면 화를 스스로가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용서를 통해서 화를 풀어본다 합니다. 화나는 건 왜 나겠습니까?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 틀렸다 그러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설사 잘못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용서를 한다. 좋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면은 화가 풀리게 돼 있다. 다 100% 잘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되게 55, 100%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말하면은 서로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한 게 좋다. 그다음에 말하면은 고마움을 이 꼭지로 모아본다. 쪽지로 모아본다. 고마움을. 우리 평상시에 보면은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쪽지에다가 어떤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무슨 배려에 감사합니다 하는 걸 쪽지 일일이 써본다 이거지. 서서 보관해 뒀다가 그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쪽지를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가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는 편지로 화를 표현해 본다. 보통 말을 하면은 이게 상대방의 또 이게 그 화가 안 줄어들 수 있고 서로 보면 또 우고 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화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직접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말고 그것을 편지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말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좀 더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그런 막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표현이 훨씬 더 완화되니까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또 화를 줄일 수 있고 화란 불이라는 것을 끌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화났다는 걸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서로 화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화를 다스리는 법 7가지로 해서 소개드렸는데 아무쪼록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